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73세의 김영수 씨는 매주 화요일 오전이면 동네 공원에서 40년 지기 친구 박정우 씨와 만나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주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서로의 자녀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고 손자녀들 돌잔치에도 함께 참석하며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이들의 만남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둑 한 수를 두면서 나누던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느새 정치 이야기로 흘러가고 그때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정우 씨는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영수야.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아? 경제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정우 씨가 바둑알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정우야. 지금이 얼마나 좋아진 건데. 우리 젊을 때 생각해봐. 영수 씨도 지지 않겠다는 듯 맞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된 논쟁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바둑을 중단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두 친구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아내도 둘 다 고집이 세서 그렇다며 별다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40년 우정이 끝나버려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영수 씨는 정우와의 갈등을 곰곰이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그들의 서로 다른 삶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영수 씨는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마치고 상경에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야간 대학을 나와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현재 안정된 삶 자체가 큰 성취였습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의료보험도 있고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니 예전에 비하면 천국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반면 정우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중산층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고 같은 회사에 입사했지만 영수 씨보다 빨리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IMF 때 명예퇴직을 당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취업난에 시달리고 집값은 치솟아 결혼하고도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며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였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호는 나와 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그들이 겪은 삶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영수 씨에게는 상승의 경험이었다면 정우 씨에게는 하강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로 접하는 정보의 출처도 달랐습니다. 영수 씨는 아침마다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뉴스를 시청했고 정우 씨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를 접하다 보니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여전히 서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야. 나, 영수야. 아, 영수야.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좀 그랬잖아. 그러게 말이야.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지만 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를 피하고 정호 씨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큰아들은 어떻게 지내? 그게 또 이직을 고민하고 있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런 며느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그러게 말이야. 아이들 키우느라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영수 씨는 친구의 목소리에서 깊은 걱정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 정호가 그렇게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것도 다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이구나.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수 씨는 정호 씨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불안한 고용 상태에 있고 손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자신도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 자신이 명예퇴직의 아픔을 겪었다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영수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호 씨의 정치적 견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영수 씨는 다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호 씨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40년 우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아 15분 정도 기다렸는데 다행히 정호 씨도 평소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눈인사를 나눈 후 말없이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제 손자가 와서 하며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했을 텐데 이날은 한참 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바둑알을 놓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가운데 영수 씨는 지난 며칠간 생각해온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평소보다 신중하게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둑을 두다가 영수 씨가 먼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지난번에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미안해. 아니야, 나도 너무 흥분했어. 나도 미안하다. 짧은 사과 후에도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화해의 물꼬를 터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지난 며칠간 깊이 고민한 끝에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논쟁하는 대신 두 사람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정호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무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우리 둘 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잖아.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고. 정호 씨는 바둑알을 들다 말고 영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누가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바라겠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목적은 같은 거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수 씨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하나씩 찾아 나갔습니다. 손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노후에 존중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기본적인 바람들은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영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긴 해. 정말. 너는 힘들게 살아와서 지금이 좋아진 거니까. 나는 좀 다른 경험을 했지만 결국 우리 둘 다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으니까. 정호 씨도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영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꼈기 때문입니다. 갔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아 정호 씨를 기다렸는데 마침 정호 씨도 평소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둑을 두다가 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지난번에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미안해. 아니야, 나도 너무 흥분했어. 짧은 사과 후에도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논쟁하는 대신 두 사람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정호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무슨 말이야? 우리 둘 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잖아.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고. 정호 씨는 바둑알을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렇지. 누가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바라겠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목적은 같은 거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수 씨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손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기본적인 바람들은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영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긴 해. 정말. 너는 힘들게 살아와서 지금이 좋아진 거니까. 나는 좀 다른 경험을 했지만 정우 씨도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경험을 했지만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영수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호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려면 약간의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규칙? 정치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자는 거야. 영수 씨는 그동안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첫째,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정도로만 하자. 둘째,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즉시 화제를 바꾸자. 셋째, 개인적인 경험담을 더 많이 나누자. 정호 씨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사실 우리가 40년 동안 친구였던 건 정치 때문이 아니잖아. 맞아. 우리에게는 공통의 추억이 훨씬 많으니까. 두 사람은 새로운 대화 방식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나눌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때는 그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정치 이야기보다는 손자녀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젊은 시절 함께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첫 월급 받던 날 같이 술 마시던 게 벌써 45년 전이네. 그때 내가 소주 한 병도 못 마시고 쓰러졌잖아. 뭐야, 너도 마찬가지였으면서. 이렇게 공통의 추억을 나누다 보니 정치적 견해 차이는 그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화 방식을 시도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정치적 견해는 여전히 달랐지만 그 견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수 씨는 정우 씨의 비판적 시각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사회 문제점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정우 씨도 영수 씨의 긍정적 시각이 맹목적 낙관이 아니라 힘든 시절을 극복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희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바둑을 두면서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내 덕분에 나도 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달라졌다고? 너를 보면서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됐어. 물론 문제가 많은 건 맞지만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구나 싶더라고. 영수 씨도 자신의 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 덕분에 세상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도 생각해 보게 됐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세상을 더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협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움을 얻는 진정한 성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과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보다 더 경청하게 되었고, 정호 씨는 며느리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영수 씨와 정호 씨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바둑을 둡니다. 여전히 정치 이야기도 나누지만 예전처럼 격렬한 논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주변에서 바둑을 두는 다른 어르신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두 분 요즘 참 좋아 보인다. 예전에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도 화해할 수 있다니 보기 좋네. 어느 화요일 새로 이 동네로 이사 온 김철민 씨라는 71세. 노인 한 분이 공원을 거닐다가 바둑 두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사 온 지 한 달째였는데 아직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영수 씨가 그분을 발견하고 따뜻하게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바둑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아, 네. 그런데 혼자서는 둘 수가 없어서. 어르신도 바둑 두실 줄 아세요? 네, 조금은 둘 줄 압니다. 젊었을 때 직장에서 많이 뒀거든요. 그럼 다음 주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지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만나거든요. 김철민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이렇게 빨리 친구를 만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호 씨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날부터 세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김철민 씨의 정치적 성향은 영수 씨와 정호 씨의 중간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영수 씨 편을 들고, 때로는 정호 씨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와 정호 씨는 이미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세 사람의 대화는 항상 평화롭고 유익했습니다. 영수 씨와 정호 씨는 자신들이 경험한 갈등, 해결의 지혜를 새로운 친구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증인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김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하는데 두 분은 오히려 더 포용력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정호 씨가 영수 씨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70이 넘어서도 배울 게 있다니. 그것도 40년 지기한테서.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야지. 아직 갈 길이 멀잖아. 두 사람은 이제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서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우정의 위기는 결국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즘 영수 씨는 손자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친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제가 틀린 건가요?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영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나도 늦게나마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앞으로 손자녀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계속 전해줘야겠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정호와 철민이와 함께 즐겁게 바둑을 두었다. 우리의 40년 우정이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과도 이런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된다. 내일도 건강하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이며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수 씨와 정우 씨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앞으로 손자녀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전해줘야겠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정우와 즐겁게 바둑을 두었다. 우리의 40년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과도 이런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느끼게 된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